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주 난리가 났죠. 대통령이 드디어 본인 집을 팔겠다고 매물로 내놓은 상황입니다. 29억 원에 내놨고요. 부동산 정상화의 의지로 본인부터 행동으로 나서겠다는 거예요. 시세보다 싸게 매물로 내놨고 연일 SNS로 버티는 게 더 손해다라는 거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서고 있기 때문에 퇴임 후에 다시 집을 사겠다는 생각으로 집을 내놓았다고 하고요. 내놓은 지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계약 체결이 됐다는 소식도 나오죠. 1998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29억에 팔면은 시세 차익만 20억입니다. 그러면서 뭐 25억에 매물로 내놨다. 세대주 대통령 만든 기운 좋은 집이다 라고 이런 글도 보이긴 했는데 이거는 합성으로 밝혀졌고 29억에 내놨다고 합니다. 시세 차익이 무려 20억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뜨거우니까 대변인실에서는 아직 거래된 게 없다. 매매 체결 안 했고 향후 매매계약 확정 시점에 공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팔리진 않은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선택에 나서게 된 걸까요? 계속해서 다주택자들을 공격을 했고 심지어 1주택자들에 대해서도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투기꾼이다라고 했거든요.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만약 부득이하게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실거주가 아닌 사람들은 죄다 투기꾼으로 매도했던 거고 사유가 어땠든지 간에 본인 직장이 멀어져가지고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집주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죄다 투기꾼으로 몰아세웠고 대통령 본인조차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거잖아요. 졸지에 대통령이 쏜 화살에 본인도 해당되게 된 겁니다.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 국힘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아니 본인조차 비거주이면서 왜 국민들한테 집을 팔라고 하냐. 본인도 비거주 1주택자니까 실거주 안 하고 있으니까 사유가 어쨌든지 간에 실거주 안 하고 있으니까 당장 팔아라. 국민들한테만 팔라고 하지 말고 본인부터 보여줘라 라고 압박을 가했던 거죠. 이에 대해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대통령이 됐지 않냐.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퇴직하면은 실거주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거주 1주택자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2월 15일 지금으로부터 2주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분당집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똑같은 상황에 놓인 국민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해요.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가야 되죠. 기존 수도권에 있는 집은 세를 줬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람들도 많은데 그들한테는 팔라고 해놓고 본인은 안 파니까 이런 비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본인조차 안 팔고 버티면서 우리는 왜 팔아야 되냐. 매일 SNS로 부동산 관련돼서 설전을 벌였잖아요. 그렇게 말로 겁박해서는 부동산 절대 해결 못한다. 다주택자가 사라지면 전월세가 올라간다라는 주장은 기적의 논리라고 하셨는데 아니다. 기적의 억지를 펴고 계시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던 시민들이 아니 장동혁 대표는 집 안 팔아요? 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팔면 저도 팔게요. 6채 있는 집 팔기 위한 조건은 대통령이 먼저 파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상황이 난감해졌죠. 대통령도 분당집 내놨으니까 당신도 이제 6채 팔아라. 약속 지켜라 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이제는 역공을 해요. 응답하라 장동혁 이러면서 이제 분당 아파트 내놨으니까 6채 다주택자 장동혁 지켜보겠다 이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들 보시고요. 아무튼 앞선 상황들은 이렇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이걸 겁니다. 대통령까지 집을 내놨는데 과연 집값이 잡히는 걸까? 이제는 진짜 잡히는 걸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29억 시세보다 싸게 내놨다 하더라도 본인이 살고 있는 부동산을 내놓는다라는 거는 상당히 큰 결심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난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재건축도 될 거기 때문에 사실 시세가 30억이라고 하면 1억 더 싸게 내놓은 거잖아요. 1억만 손해본 게 아니에요. 재건축 되면 10억은 더 갈 겁니다. 사실상 10억 이상 손해를 본 선택이기 때문에 대통령 끝나는 그 5년 동안 10억 가까이 오를 거기 때문에 10억이 넘는 손해를 감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의지라고는 생각하지만 집값이 잡히는 것과는 별개겠죠. 집값은요
코리안트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다음 주에 업로드될 영상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일단은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강남이 무려 99주 동안 오르더니 100주 만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4번의 대책을 내놨는데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상승세만 잡혔을 뿐 계속해서 상승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3일날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더니 이젠 뉴스에서 하락 뉴스가 쏟아집니다. 대통령도 집을 파니까 강남 3구 집값 뭐 떨어졌다, 버블 붕괴의 신호탄이 될까? 2년 만에 집값이 꺾였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다주택자 최후 통첩이 통했다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주택자 입장에서 대안이 있습니까? 집 팔고 뭐 하실 건데요?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패닉이 와가지고 집을 파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주택자들 패닉이 와서 집을 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집 팔고 뭘 하려고요? 작년에 10.15 대책으로 토어제 묻고 투기과열지구 지정했죠. 그래서 갈아타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LTV가 40%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출 최대 6억만 가능한 상황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좋은 집으로 가기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15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내가 당장 집을 팔아도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게다가 토어제로 묶여 있어서 세입자가 있으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사지도 못한다는 거죠. 매물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당장 팔기도 어렵습니다. 하락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대안으로서 내가 지금 1주택자인데 집을 팔아요. 그럼 대안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지금 코스피가 엄청나게 잘 오르고 정부에서도 국내 주식 투자하라고 하니까 코스피에 들어갈까요? 내가 지금 10억짜리 집을 살고 있는데 10억 다 팔고 주식 10억 원어치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 1인 가구들 금융자산 중위값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20대 3,700밖에 안 되고요. 30대 6,700? 그 이후부터는 나이가 들수록 떨어집니다. 40대 4,800, 50대 2,500. 그러니까 1억도 안 갖고 있어요. 1억도 안 들고서 주식을 하는 겁니다. 몇 천만 원 수준에서만 주식 다들 하고 있는데 과연 집을 팔고서 그 집 판 돈으로 거액의 돈을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게다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138%가 오른 코스피에 말이죠. 그런 깡다고 있는 사람들 몇 명 없을 거라고 보고요. 역사상 부동산이 하락했었던 시기는 크게 3번입니다. 첫 번째는 IMF 시기죠. 97년, 98년도.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08년도죠. 그리고 세 번째, 이 그래프에서는 안 나오지만 다들 알고 있죠. 2022년 금리 인상기 때입니다. 글로벌 유동성 엄청나게 풀어제끼다가 급격하게 회수안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 다음에 3가지 케이스 중에 어디와 가장 가깝나요? 가까운 케이스가 있나요? 지금이 IMF입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에요? 급격한 금리 인상기입니까? 그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만한 조건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잠깐의 흔들림에 불과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단 3개월짜리 조정으로 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5월달까지 이어질 거예요. 약보합 장세가 올 거고요. 급격하게 하락한다? 아닐 겁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진짜 팔 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이에요. 다주택자들 집 팔라고 했죠? 그런데 세입자가 껴있으니까 매물을 내놓고 싶어도 못 내놔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합니다. 임대차 계약상에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그러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최대 2년 동안 갭 투자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떤 매물의 경우에만? 다주택자의 매물의 경우에만.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지금 1주택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세입자가 있잖아요. 지금 토어제 때문에 4개월 안에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세 기간이 4개월 넘게 남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팔 수 있는 조건으론 임대차 기간이 지금 1, 2개월 안에 끝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은 팔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팔고 싶다고 한들 진짜 팔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가 의문이에요. 게다가 최악의 상황에는 임차인이 아직 갱신권을 안 썼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2년 7월에 바로 전세입자랑 계약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24년 7월이 되겠죠. 근데 이때 세입자가 갱신을 안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24년 7월에
새로운 세입자를 맞이했겠죠. 그리고 나서 도래하는 시점은 26년 7월이 될 겁니다. 이때 갱신권을 한번 쓸 수 있죠. 28년 7월까지. 그러니까 아직 갱신권이 남아있는 세입자라고 한다면 집을 팔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진짜 팔 수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뭐 이런 복잡한 상황 다 배제하고 오케이 팔 수 있다 칩시다. 상황이 다 맞아 떨어져가지고 진짜로 분당집을 매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심이 100% 국민들한테 전해지려면 이거 매도하는 걸로 끝나선 안 됩니다. 팔고 국내 주식까지 매수를 해야 완성이에요. 그래야 100% 진심이 전해지는 겁니다. 왜냐면 서학개미들 때문에 환율 박살나고 해외 주식 팔고 국내 주식으로 전환하면 양도세 감면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국내 주식 투자를 권했잖아요. 게다가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하는 게 이득이다 라고 하면서 국내 주식 투자 활성화를 누구보다 외쳤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이행하셔야 됩니다. 본인도 국채 말고요. 펀드 말고요. 꼭 반드시 국내 주식 사셔야 돼요. 아까 29억에 판다고 하셨죠? 29억 전액 주식 투자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설마 29억이 생겼는데 1억만 투자한다거나 이러지 않겠죠? 나머지 뭐 28억은 국채를 담는다거나 그냥 일반 예금 통장에 넣어둔다거나 이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액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전액까지도 안 바래요. 그 의지를 보여주시려면 적어도 절반은 국내 주식을 담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종목 사셨는지까지도 공개하셔야 됩니다. 얼만큼 샀는지, 어떤 종목을 샀는지 공개하셔야 돼요. 왜냐면 바로 오늘 또 여당에서는 코인과 주식을 추천한 핀플루언서들에 대해서 금융자산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격이시니까 국민들한테만 자산 공개 의무화를 강제하지 마시고 먼저 선제적으로 국내 주식 사신 다음에 얼만큼 사셨는지 어떤 종목을 사셨는지까지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0% 진심이 다 전해질 거고요. 그럼 오늘은 대통령의 분당집 매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고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